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TV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이고요. 추석입니다. 모두들 어떻게 고향 잘 가셨나요? 저는 추석인데 오늘 좀 주식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플루스 바이오파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상당히 속이 쓰리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피해야 합니다. 예, 주식 투자하다 보면요,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0종목을 사면 수익 5종목,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10종목을 사면 수익이 5종목 나고 한 세 종목은 한 두세 종목은 본전 수준? 두 종목은 이제 좀 손실이 좀 크게 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는 이거 같아요. 손실 나는 거는 어떻게든 제한적으로 막고 이익 나는 건 어떻게든 크게 이익 날 때 그때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분들이 근데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 지인들을 보면 수익이 나면 한 5%만 먹으면 다 잘라버려요. 3%, 5%. 수익 나는 거는 빨리 익절을 해버리고 손실 나는 건 아주 길게 가져갑니다. 막 30%, 5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안 나요. 예. 반대로 해야 되죠. 예. 5종목이 수익이 난다 그러면 걔를 극대화시켜서 길게 뽑아서 먹어야 되고 손실 나는 것들은 줄여야 되고 그렇게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해도 5종목 그렇게 길게 먹어도 연평균 수익률 사실 한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20%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참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좀 내가 실수를 해서 길게 먹어야 될 거를 5%만 잘라버린다? 절대 수익률이 두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재수없게 상패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연수익률 마이너스로 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손실 나도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5종목 이득 나는 것들을 길게 뽑으셔야 돼요. 길게. 길게 뽑고 손실도 크게 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좀 수익이 납니다. 예. 근데 사실 되게 어렵죠. 예. 그런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저도 추석이니까 마냥 이렇게 주식을 종목만 보고 있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 이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익을 잘 내도요, 이런 거 하나 포트에 갖고 있으면 그냥 수익률 이렇게 작살나죠. 예. 일단 이런 종목은 지금 시총 480억인데 아마 기회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 2009년 한 3, 4월쯤에 한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은 15,000원에 잡았다가 주가가 한 3,000원 되니 차마 매도를 못한 거겠죠? 벌써 5분의 1 토막 났는데 어떻게 매도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손실 나는 걸 길게 가져가는 거. 그거부터가 일단 첫 번째로 잘못 투자한 거고 오늘 제가 여기서 잘못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초기에 이런 걸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초기에 이런 회사를 초기에 막으려면 가장 중요할 게 그때 얘기했지만 대주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대주주. 그러니까 이지 회사는 보유 지분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폴루스 홀딩스 지분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작진 않은데 어쨌든 12%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참 대주주 지분은 낮진 않지만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쉘 회사니까 왜 다시 한번 튀겨서 회사를 팔지 않고 상폐를 시켰을까? 바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시간이 없었다. 보세요. 시간이 없었던 이유는 회사가 재무가 극도로 망가지니 이 시간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미친 거 아니야? 244억이 나왔어요.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땠어요? 2019년 3월 달에만 4월 달 그때만 매도를 했어도 이꼴까지는 안 났겠죠? 이 차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카이로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이로스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카이로스를 다시 로그인을 해서요. 카이로스 주식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오늘도 카이로스에서 좋은 명언을 좀 주려나요? 오늘은 증시 예측은 대부분 잘못됐거나 매매만 구축에 신경 쓰지 말아라. 워렌 버핏, 버핏 아저씨가 예측을 하지 말아라. 눈앞의 돈만 생각하는 매매보다는 더 높은 투자 의미를 자신이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확 와닿네요.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됩니다. 모르는 거 사가지고 잘못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마이너스 150억까지 간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 1100억? 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 1100억이면 이미 뭔가 조짐이 있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부채 비율.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잡조를 좋아하지만 부채 비율 100% 넘어가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가끔 100% 넘어가는 건 100% 넘어가는 것도 볼 때 있지만요. 그럴 때는 정말 재무를 아주 샅샅하게 살펴봐요. 최근에 아주 밀고 있는 종목 에이르투 부채 비율 보세요. 112%잖아요. 예. 그 전에 부채 비율을 봐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 112%인데 이게 분기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을 보세요. 64%예요. 예.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부채 비율이. 지금 기준으로, 반기 기준으로 부채가 6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폴루스는 몇 프로죠? 지금 반기 기준으로 봐도 160%예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이 아니라 좀 더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그렇게 부채가 높지는 않은데, 부채 비율이. 그런데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뭔가가 큰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액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업보고서는 항상 봐야 되겠죠. 근데 사업보고서를 2020년도 거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이미 이 회사는 언제부터 거래가 정지됐냐? 이 회사는 이미 언제부터 거래 정지입니까? 이미 1년 전.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이미 망가졌을 테고, 2019년 언제부터야? 5월? 그때부터 아마 거래 정지가 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때부터 거래 정지 이후에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부터 잘 생각을 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쓰레기 된 거고 망가진 거고. 근데 카이로스는 아직까지 뜨질 않네. 야, 참 대단하다, 카이로스. 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이 회사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었고 우리는 그 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나. 여기 보면은 지금 횡령 배임 발생했는데, 횡령 배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힘듭니다. 횡령 배임은 이거는 참 막기가 어려워요. 막기가 아니라 처리가 어려워요. 다른 것들 영업 적자 4년 이런 거는 다음 해에 영업 흑자를 회계적으로 만들면 되죠.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그리고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줄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횡령 배임 난 거는 이건 이미 나는 순간 거래 정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패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주주와 얘네들이 과연 사기칠 애들인가? 이런 거를 경영진들을 보면서 꼭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언제 떴냐? 아마 2019년도 여기네요. 8월 달에 매매 정지가 떴군요. 8월 달에 매매 정지가 떴고요. 그 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신주 전환가. 그 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 보면은 최대 주주 변동도 많고 아유 많은데 아마 감사보고서 여기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3월 22일 날 감사보고서 제출한 걸 보면 보세요. 여기 감사보고서에 연결감사 의견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러는 것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해당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참 감사보고서 뭔가 지저분한 게 엄청 많네. 이런 거를 다 읽어보시고 나서 뭐 해야겠죠. 네. 너무 많아서 눈 아프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회사를 막았어야 됐냐? 이미 이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큰 홈집 나온 게 아마 이게 그 감사보고서 한정 나오면서부터 아마 된 거고, 감사보고서 한정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진 않고 할 수 있었다라면 요때에서 막았겠죠. 요때 아마 3분기에는 탈출을 했어야 됩니다. 3분기에. 그러면은 18년도겠네요. 2018년 분기 보고서 어땠을까? 탈출을 과연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2019년 분기 보고서 오면 있는 분기 보고서를 열어보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재무 자산부터 확인해 보면 유동자산 1300억 꽤 많은데 유동자산 그런데 유동자산 중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거 빼고 나면 당기손이 1200억 이게 되게 이게 큰 거네요. 이게 뭔가요? 아마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부채 1200억 이미 이때부터 300억에서 1200억으로 확 늘었어요. 이 부채가 커진 이유는 현금성 보면 매출액이 이것도 크네. 매출액이 미치는 거 아니야. 분기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50억? 이미 지난번 비해서 확 줄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물론 매출액이 작으니까 영업이익도 커질 테고 단기 손실이 104억인데 보유 현금은 50억이고 일단은 이 회사의 직원을 보면 직원 수가 아마 적을 44명 직원 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 회사는 망해가고 있으니 이 회사를 결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단서는 결국은 실적 재무가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다. 요게 아마 유일한 그때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쉘 컴퍼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적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커지는 회사들 자기의 자본을 넘어서서 뭔가 있을 텐데 여기 재무지표 좀 더 자세히 볼까? 10억 유동자산이 1200억 기타 금융자산 이게 유동금융자산 아마 이것 때문에 좀 페이크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얘는 뭘까? 비기타 금융자산 이거를 한번 재무제표 주석에 가서 보면 기타 여기 보면 이 금융자산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한 86억 되거든요. 요게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으로 잡혀 있었었네요. 예, 3호 전환 사채 이런 거를 잡아놓고 이게 사실 뭐 지네 돈입니까? 예? 이걸 그리고 누가 사겠어요? 이런 회사 사채를 미쳤다고 사진 않겠죠. 망해가는 회사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힌트가 나왔네요. 이 회사는 이 분기보고서, 아마 이 분기보고서 전에도 이미 힌트가 나왔겠지만 반기보고서나 그 1년 전 사업보고서에도 아마 힌트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폴루스 바이오팜은 보니까 8월 달에 거래가 정지됐고요. 여기 8월 달이죠. 8월 달에 거래가 정지됐고,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8월 달. 8월 5일 날 거래가 정지됐고, 요때 3월 요때 감사 보고서 나왔을 때 충격으로 아마 이제 떨어졌고, 그 전에 이제 힌트가 있었을 때 탈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때가 언제입니까? 10월 8일. 10월 8일. 아니면 여기 하락하고 있을 때, 요때 탈출을 했었어야 돼요. 실제로는. 예. 이게, 이런 잡주들은요,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는 뭐 이미 아시죠? 이때 산 애들이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고, 요때 언제 여기 2017년 요때 산 애들이 가격 올려놓고 고점에서 다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에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투자를 했는데 이걸 다 손상차손시켰어요. 이 다 손상차손이거든요. 64억을 손상차손시켜버리니, 그렇게 연말에 가서 그때 18년 연말 가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여기 보시면 244억. 그리고 2019년도에도 133억. 그래서 이 그런 횡배가 뭐 회사에 있는 적금 통장을 갖고 튀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상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놔요. 투자를 막 해놓고 나서 장부 가치는 30억 이렇게 투자를 해놓죠. 그게 1년 지나고 나면 그 회사가 사라지거나 투자금이 손상차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횡령 처리를 보통 하는 거죠. 이게 횡령이에요, 횡령. 횡령이라는 게 돈을 갖고 튀어라가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이 투자를 투자금을 손실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실제로 투자를 안 한 거죠, 이제. 투자를 안 했더라. 이상한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 그게 바로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이라는 게 돈을 갖고 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실 때는 재무제표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잘 보면 거기에 이게 진짜 리스크인지 아니면 무늬만 리스크인지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손실이 커지는 기업은 꼭 거르시고 그런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손실이 어디서 났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는 항상 분기마다 확인하라. 그래서 회사가 조금 이상한 데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손실이 많아지면 의심하라. 예.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라면 물론 이 고점에서 요때 실수로 매수를 했더라도 적어도 요때는 매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요때는 재무제표를 봤더라면요. 그랬으면은 적어도 이렇게 지금까지 폭락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한 손실률 한 50%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나서라도 요때 또 한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만 매도했더라도 손실률 한 70%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와서는 손실률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예, 이제 상패까지 가버리면 손실률이 99%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참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물리심 힘드신 분들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그리고 재무제표 꼭 확인해라. 그리고 뭔가 냄새 나는 게 있으면 철저히 확인해라. 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폴루스 바이오팜 분석을 간단하게 마쳐보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